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계 리버브 자이 현장 및 모델하우스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직접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 단지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델하우스 첫날이었는데 사람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렸고, 입장한 후에도 타입 방문을 위해서는 꽤나 오랜 시간 줄을 기다렸어야 하는데요. 주말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청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계 리버브 자이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에 총 1670세대 중에 일반 분양 797세대를 하는 단지입니다. 입지 환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심역 7번 출구와 바로 붙어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호선 역시도 신담역과 용담역을 가운데에 두고 있는 단지로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5호선 답심역은 초역세권으로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청계 SK 뷰 리뷰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영상 오른쪽으로 관련된 링크 보내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심리역을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용담역도 상당히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변 환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계 리버뷰라고 하니까 이 청계천이 잘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뚜렷한 감은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3D 맵을 통해서 가상의 청계 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함께 시청해 보시죠. 예스 맵에서 답심리역을 검색합니다. 답심리역 5호선을 클릭하면 바로 현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앞에 있는 전면동의 뷰를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동에서부터 지금 7동, 6동, 5동, 4동, 3동, 2동, 1동의 방향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뷰가 과연 잘 보일까요? 네, 어떠셨나요? 제 생각에는 물론 청계천도 잘 보이겠지만 단지와 이 청계천 사이에 있는 이 2호선 라인들이 먼저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을 마치고 답심리역은 당연히 가까운 거 알고 있고, 신담역 역시도 청계 SK뷰 리뷰를 할 때 다녀와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담역 방향으로 가봤습니다. 용담역에서는 다시 용답 초등학교까지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등교하는 길과 출퇴근하는 이 거리의 느낌이 어떤지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전체 동선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용담역을 향해 갔었고, 용담역에서는 다시 초등학교를 향해 이렇게 가보는 코스였습니다. 반대로 돌아오는 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용담역 앞에 있는 도로를 지나 다시 단지까지 오는 코스로 다녀와 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보겠습니다. 공공 보행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출발하여 단지 아래쪽 방향에서 커브를 틀어 쭉 직진을 하면 용담역 1번 출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 걸음으로 용담역 1번 출구까지는 대략적으로 3분 30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제는 용담역에서 용답 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구에서 단지의 반대쪽 방면으로 쭉 가다 보면 초등학교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 걸음으로는 단지에서 용담역까지는 3분 30초, 그리고 단지에서 학교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는 단지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수소 발전소와 관련된 현수막이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용답동 주변에 있는 중랑물센터에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연료 전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정성이 중요해서 이러한 반대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길을 돌아서 현장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학교까지 10분 정도 걸렸지만 올 때는 7분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큰 길을 통해서 학교를 가면 좀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공구 부실 및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위쪽으로가 북쪽이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방향이 남동향, 그리고 반대 방향은 남서향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곳에 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는 보이진 않지만 스카이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주황 색깔 택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고지를 여기 있는 이곳으로 이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곳에 택시들이 주차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고지 주변에는 동을 배치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7동이 비교적 용담역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세대로는 39 타입에서부터 111 타입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지만 조합원 및 보류지 그리고 임대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분양을 하는 세대는 59A 타입, 59B 타입, 59C 타입, 73, 78, 84 타입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총 797세대가 일반 분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네, 전반적으로는 청계천이 보이는 이 앞동 1동부터 7동까지는 대부분 큰 타입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동은 비교적 작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동에서부터 7동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73 타입, 78 타입, 84 타입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8동에서부터 14동까지는 작은 타입 위주로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들께서 84 타입의 대부분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84 타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2층 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2층이면 오른쪽의 화면을 살펴보시면 2호선 때문에 이렇게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층에서는 이 벽을 넘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의 경우에는 2층이기 때문에 78 타입의 높은 층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입별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12세대 중에 일반 분양 257세대를 공급하는 세대인데요. 59 타입을 살펴보면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던 그 죽은 공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식기세척기가 위치하게 되면서 공간이 확실히 죽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지금 식기세척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기세척기 뒤쪽으로의 공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요 왼쪽에 서랍장이 위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쪽 안쪽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싱크대 아래쪽에 있는 공간은 다른 물건들을 수납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볼 수 있었던 4가지 유닛 중에서 유일하게 59A 타입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9A 타입은 마통풍이 가능한 3베이 타입으로 되어 있고, 항상 제가 3베이를 말씀드리면 안방의 방향이 남동향일 때는 침실 3의 방향이 반대편인 북서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남서향일 때는 위에가 북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항상 침실 3은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용도실에는 개별 난방기가 위치하고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위치해야 하는 타입입니다. 다음은 59B 타입입니다. 59B 타입은 사실 모형들을 이렇게 90도 돌려서 살펴봐야 합니다. 59B 타입은 마통풍은 되지 않는 투베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9B 타입의 특징으로는 안방 안쪽에 이 부분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다는 생각인데, 마침 베란다도 있지 않기 때문에 침대를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안쪽도 활용할 수 있고 침대도 잘 배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은 방 역시도 작지 않게 꾸며져 있다는 사실,
다용도실에서는 크기로 보아 타워형 건조기와 세탁기를 놓아야 하며 개별 보일러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59 B타입에는 현관 팬트리를 비롯한 팬트리는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59 C타입입니다. 마통풍이 가능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타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3베이이기 때문에 안방과 침실 3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C타입은 이렇게 다용도실을 비롯해 실내기실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비교적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크기로 볼 때는 이 공간에다가 세탁기와 건조대를 타워 형태로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3 타입입니다. 73 타입은 마통풍이 가능한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3 타입부터는 비교적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의 공간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방의 크기는 조금은 작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8 타입입니다. 78 타입은 마통풍은 되지 않는 2베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에서는 양쪽으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거실을 기준으로 여기가 남동향이라고 한다면 오전에 해가 들고 반대편에서는 남서향으로 오후에 해가 드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78 타입의 경우에는 남동향의 타입에 걸리면 아침에는 안방과 거실에서 해가 쭉 들어오게 될 것이고, 오후에는 남서향에서 침실 2와 침실 3으로 해가 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73 타입에 비해서는 방의 크기가 조금씩 더 커졌다라는 점, 팬트리 공간이 위치하고 있어서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 타입입니다. 84 타입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2층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며 마통풍이 가능한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8 타입에 비해서는 안방의 크기가 좀 더 넓다라는 점, 그리고 거실의 폭이 좀 더 커졌다라는 점, 현관 창고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을 기준으로 대지비는 약 6억 7천만 원, 건축비는 3억 6천만 원, 분양가는 10억 3,4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확장비와 옵션 에어컨 가격을 더하면 59 타입을 기준으로는 10억 5천만 원에서 10억 6천만 원대에 분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73 타입은 12억 2천만 원, 78 타입은 12억 9천만 원, 그리고 84 타입은 13억에 분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청계 리버브 자이 확인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세대에게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5호선과 2호선을 두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는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단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타입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 청계 리버브 자이